네. 자, 목요일의 남자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리포트 내셨어요. 하반기 클린카에 대한 전망 보고서를 내셨는데 한마디로 하반기 글로벌 클린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지금 뭐 판매 대수는 뭐 굉장히 좋고요.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제는 좀 변곡점을 지나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전기차를 예를 들면 유럽의 판매량, 독일 같은 케이스는 지금 월별 판매가 신차 비중에서 한 20%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프랑스나 영국도 거의 뭐 10%를 넘어간 상태입니다. 신흥 국가들인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국가들마저 지금 굉장히 급격히 치고 올라가고 있어서 유럽은 이미 전기차 100% 시대를 느낄 수 있는 언젠가 이제 멀지 않은 시간에 오겠다는 이제 그런 시점에 있고요.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에서 7월 달에 자동차에 대한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전기차 수요 확대의 가장 키 포인트이기 때문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은 작년하고 완전히 다르게 지금 판매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뭐 독일 얘기도 해주셨고 미국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제 전기차 시장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별로 뭐 이슈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반기에. 네. 지금 그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네네. 유럽은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요. 자동차에 대한 배출 규제가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7월 달에 확정될 예정인데요. 지금은 2030년까지 대당 37.5%를 낮추어야 됩니다. 근데 아마도 제 추정으로 한 10%포인트가 더 올라간 수치가 이제 제시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전기차 판매를 훨씬 더 해야 되는 거죠. 미국은 지금 인프라 부양안, 바이든의 인프라 부양안이 준비되고 있는데 전기차 한 대당 최대 7,500달러를 주는 보조금이 아마도 $10,000 이상으로 현재 뭐 12,500달러까지가 나옵니다.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당 현재는 20만 대까지만 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점진적으로 없애는 쪽으로 돼 있는데요. 이 아마 한도를 없앨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국가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됐다 할 때까지 전기차 보조금을 계속 주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정책이 확정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여름이 지나기 전에 다 확정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 하면 뭐 미국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유럽도 뭐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미국의 하반기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미국 전기차 시장이 올해 유럽보다도 지금 성장률 면에서는 더 큽니다. 근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신차들이 더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내년 되면 또 훨씬 더 많은 신차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뭐 기존에는 미국 시장이 테슬라 위주였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 입장에서는 크게 미치는 영향이 없었는데요. 이제부터 들어오는 신차들은 대부분 대한민국산 배터리를 달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의 성장 모멘텀이 커지는 것이 우리 업체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지금 국면이 되어 가는 것이죠. 그동안 좀 보수적으로 조금 했던 네. 물론 뭐 테슬라는 이제 제외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기존에 있던 자동차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포드나 GM 이런 자동차 업체들은 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연초부터 포드나 GM 모두 다 전기차 판매를 중심 전략으로 바꾸면서 대규모 투자를 이미 발표한 상태고요. GM은 LG 그리고 포드는 SK 이노베이션과 합작으로 배터리 제조업체를 만들어서 미국 시장에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아쉬운 건 있어요. 물론 뭐 전기차가 뭐 이미 개발된 지가 꽤 됐고 이제는 그래서 이제 각 나라별로 탄소 배출도 줄이고 클린카로 가기 위한 전기차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뭐 판매 보조금도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수소차는 아직은 조금 좀 우리가 뉴스들을 조금 못 보는 것 같은데 뭐 수소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소차가 이제 그랬었죠. 과연 이제 수소차가 이게 우리나라나 일본 정도만 해서 스토리로 끝나느냐, 아니면 전 세계로 확장되느냐, 이런 이제 기로가 있었는데요. 사실 요즘 전 세계에서 제일 활발한 산업이 수소 산업입니다. 특히
수소 생산과 관련된 인프라를 투자하는 것이 지금 현재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미 확정된 숫자만 지금 100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소차 신규 모델들도 이제 속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예를 들면 올해 유럽에는 연말까지 세계 4위의 완성차 업체죠. 스텔란티스, 그 뿌조 그룹과 피아트 크라이슬러가 합병한 법인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세 개의 수소 차를 연말에 선보일 예정이고요. 내년도에는 BMW X5 아시죠? 네. BMW X5가 수소차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상하이 기차도 수소차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하이존 모터라는 상당히 여기는 오래된 연료전지 업체인데 이 회사도 이제 수소 트럭을 출시를 하게 되고요. 굉장히 많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매년 성장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대충 숫자가 나오고 전기차는 있습니까? 예. 연평균 저희가 한 30에서 40%를 네. 보고 있고요. 네. 수소차는 그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네. 연평균 한 80% 이상을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물론 기저 효과 때문이기도 하지만 네네. 신규 아이템들, 신규 이제 수소차 판매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 세계 시장의 수소차 성장률이 전기차보다는 2배 이상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현대에서 수소차 만드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는데, 네. 근데 현대에서 모든 부품을 만들지 않잖아요. 부품들은 뭐 일단 부품 업체에서 만들 수 있는데 네, 우리나라 부품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기업들이 뭐 어떤 역할을 좀 합니까? 어떻습니까? 수소차가 우리가 다 100% 국산화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웬만큼 어려운 모든 기술들을 다 국내 중소기업들이 다 확정을 해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에 납품을 하게 되고요. 그게 이제 현대차 수소차의 경쟁력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0% 국산화가 됐다. 네, 뭐 대단한 일이네요. 어떻게 네, 보면.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시 전기차 쪽으로 좀 가서 네. 요즘에 조금 기분이 썩 좋지 않은 좀 일들이 있었어요. 네. 외국계 증권사에서 그 삼성 SDI하고 네. LG화학의 그 투자 등급을 하향하고 네. 목표가도 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상당히 낮은 목표가를 갖다가 제시했는데요. 뭐 공개적으로 뭐 말씀 못 하시겠죠?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네. 그 본 보고서는 네네. 여러 가지 허점이 많은 보고서였고요. 네네. 주 논리가 네. 배터리 회사들이 많이 생기니까 네. 경쟁력이 낮아지고 네. 판가는 낮아질 것이고 네. 따라서 전기차 업체들이 수혜를 본다. 네. 특히 스타트업들이 네네. 이제 그런 논리였습니다. 결론을 내면 저는 그 논리에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네. 전기차 배터리 회사들이 생기는 것보다 네.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생기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네. 왜냐하면 배터리만 구매를 하면 전기차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지금 거의 못해도 한 5, 60개 이상의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막 생겨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논리는 제가 봤을 때는 맞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논리에 따라서 같이 세일을 했던 CATL은 사상 최고가입니다, 지금. 네네. 우리나라만 지금 여러 가지 공매도 이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네. 약세인데요. 그래서 뭐 크게 염려하실 그런 뉴스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소차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부품도 100% 네. 국산화가 됐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외국계 투자은행에서 나온 보고서는 조금 허점이 좀 많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런 개인적으로 의견을 생각합니다.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전기차, 수소차 전망 우리가 또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국내 기업들에게는 분명히 성장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수혜가 될 기업들 중에서 이미 올라간 거 말고 네. 좀 고평가된 거는 어쨌든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네, 투자를 네.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저평가된 종목들 뭐 한두 개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뭐 PER 낮은 게 대세입니다. 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소재주 중 안에서도 네. 밸류에이션 낮은 종목들 소개를 드려야 되고요. 네. 오늘 이제 두 종목 소개 드리는데 첫 번째는 이제 신흥 SEC입니다. 신흥 SC. 예, 신흥 SEC는 삼성 SDI에 전량 납품을 하고요. 전기차 배터리에 전액이 빠져나오지 못하게끔 실링을 하는 캡 아세이라는 모듈을 납품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기술력이 뛰어난 게 여러분 이제 21700 원통형 배터리라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원통형 배터리가 이제 주로 테슬라가 주로 많이 쓰던 것이고요. 네. 삼성 SDI가 이제 ESS 쪽으로 네네. 납품을 하면서 이제 시장에 지금 제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회사가 21700 배터리 안에서도 훨씬 더 세련돼서 슬림한 거를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부품을 개발을 해서 얇은 거. 굉장히 얇게 만들어서 이게 캡 아세이라는 것이 외형을 좌지우지하는 네네. 부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변화가 있어야지 셀 안에 들어가는 개수가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셀의 개수가 늘어나죠. 얇게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SDI한테 승인을 받아서 아마 하반기부터 납품이 될 예정인데요. 그럼 셀의 개수가 늘어나면 용량도 늘어나요? 용량이 늘어나지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하반기부터 원통형 부품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 회사가 이제 성장 속도가 좀 더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하고 중국에다가 지금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헝가리 공장은 뭐 계속 지금 증설 중이라서 중장기적으로 연평균 한 뭐 30% 이상 성장이 가능한데요. 아까 PER 낮은 거. PR이 뭐 지금 14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하. 예,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우리 배터리 회사, 소재 부품 회사들이 30배 이상이죠. 네네. 30배 한 40배 정도 올해 기준으로 봤는데 좀 공평하게 말씀드리면 네. 캡 SA를 만드는 회사는 뭐 14배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뭐 마진율로 봤을 때도 네. 사실은 이 회사가 10% 근처에 OP 마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뭐 동방회사랑 별로 차이가 없죠. 네. 예, 근데 이제 단순하게 이제 부품 회사라는 이슈 때문에 좀 저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아마 실적이 계속 강해진 걸 보여주면 바뀌게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싼 업체이고요. 두 번째 회사는 뭐 여러분한테 이미 많이 말씀드렸던 DI 동일입니다. 네. 예, DI 동일은 밸류에이션부터만 좀 말씀해 주세요. PER이 지금 한 13배 근처이고요. PBR은 0.9배에서 0.8배를 왔다 갔다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고요. 왜냐하면 1분기 실적을 보시면 네. 이 회사의 영업이익의 60%가 배터리 쪽 알루미늄 박에서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한 3, 4년 뒤면 거의 아마 8, 90% 정도가 배터리에서 나오는 회사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PER, PBR이 다른 배터리 회사들 대비해서 뭐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낮은 밸류에이션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루미늄 박, 동박 네.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둘 다 중요합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그럼요. 두 개가 다 하나는 양극 집전체, 네. 하나는 음극 집전체이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되고요. 특히 알루미늄 박인 양극 집전체는 어떤 타입의 배터리가 들어와도 꼭 필요합니다. 아하. 네, 그래서 알루미늄 박이 상당히 이 지속 기간이 산업으로서의 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한병아 유진투자증권의 이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